의원님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란 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숨어있는 어떤 1인치 같은 역할을 정부에서 하신 거잖아요.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국회에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청와대 같이 갔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분이 이제 뭐 본인 스스로가 팟캐스트에서 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부터 이미 갖고 있는 실력이랄까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보는데 전 개인적으로 저분이 그 당시에 제1야당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정의당 비례대표가 국방개혁 추진단장 이런 거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는지도 한번 궁금해요. 솔직히 뭐 이 시점에 물어볼 만 아닌 것 같은데. 예,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네. 작은 당에서 큰 당 가는 사람은 간헐적으로 있죠. 네. 예컨대 민노당 출신 지금 민주당의 박용진 네. 의원 같은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큰 당에서 작은 당 오는 경우는 없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죠. 물이 역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그 배경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낚인 거예요. 아니, 심상정 그때 당시 당 대표가 지금도 대표님이지만 집으로 찾아오겠다는데 어떻게야? 만나가지고 쌀하더라고. 첫 번째 딱 얘기가 김용대 씨는 정치해야 돼요. 나 참.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그 제안을 할 때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습니다. 새정치도 안 되고 민주도 안 되고 연합도 안 되는 없는 것만 당명으로 다 끄집어들인 그 정당이 온통 국민의 지탄받고 무능력하고 지지율이 멸렬하고 아주 상황이 안 좋았어요. 제가 그 당하고 한 20년 넘게 관계를 가졌습니다마는 2012년 총선 대선지고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뒤에 그뿐입니까? 그 뒤에 보궐선거, 지방선거 다 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뭔가 성심성의껏 열정을 다해도 안 되는구나 이래서 많이 상처를 입었는데 딱 심상정 대표가 와서 언제까지 그 당에서 안주할 겁니까? 새로 시작합시다. 이래서 그때 낚였는데 그때 심상정 대표는 막 당대표가 됐을 때고 정의당 지지율이 7%를 돌파할 때거든요. 그래서 저 큰 당이 큰 난파선이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때 작은 예인선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 큰 당을 또 예인하는 시절이 오지 않겠느냐.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도 참 잘된 선택이라고 봐요. 그런 건 있죠. 뭐 말씀 저렇게 하시는데 보통 진보 정당들이 노동 이야기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 국방 이야기는 거의 안 해요. 나름대로 만약 정의당이 앞으로 한 20-30년 후에 수권을 하게 된다면 그 수권 작업의 첫 시작이 나는 김종대 의원 영입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진보 정당들이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아젠다가 진보 정당에서 녹아가는 거고 저는 뭐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혹시나 들어가셨다고 해도 저는 국회의원 되기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어려웠을 겁니다. 네. 예, 그때 문재인 대표가 몇 번 막걸리도 사주고 좀 도와달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실제 총선은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에 깊숙이 관여했고 아마도 영입돼서 가서 쫑나는 스토리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설령 됐다 하더라도 저는 50% 미만이라고 봅니다만은 지금과 같이 민주당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입돼 있을 때 제가 한 가지 이 정권을 걱정하는 거는 취업대 기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흠집이 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로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흠집 나고 제가 작은 당에 와 있으니까 이만큼 선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뭐 제가 광어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도 유지가 되는 것은 작은 데서 냉장고에서 보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은 열탕이라고 쉽게 유통기한이 짧아지고 또 내부의 견제가 심하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참 속 편하게 된 사람이에요. 네. 언젠가는 이 기세로 가면 이제 민주당까지 드시겠습니다. 아니 벌써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청주에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방송에 나가 정식으로 얘기했어요. 민주당은 내가 도전하는 지역구에 공천하지 마라. 그러니까 앵커가 휘둥그레지더라고. 어떻게 저래 발칙하게 큰 당을 향해서. 아니 분명히 얘기하는데 민주당 의원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보다 개혁 진보 쪽에서 내가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할 것이다. 그게 그 당에도
좋을 거다. 굉장히 도발하시네요. 도발적이에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의원님을 모시면은 정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유가 저희도 방송으로 사드 문제 엄청 다뤘는데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우리들 컨셉이 일반인이에요. 예. 사드를 잘 몰라요. 예. 사드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든 물어보세요. 네. 예. 이 자신감 아무것도 없이 답하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세요. 일단 오늘 녹음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보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떠셨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오는 행사 벌써 5.18 현충일 또 60 오늘 그다음에 시정연설 여러 개 들었거든요. 예. 모든 행사가 의미를 부여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5.18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작년에 20분 만에 끝난 행사였습니다. 그중에 애국가 사절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반이에요. 그럼 나머지 10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50분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현충일 행사도 그랬어요. 의미가 새로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늘어났고 이런 모든 그 형식적인 행사들이 갑자기 의미를 띠면서 국가의 한 구성 요소로 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시정연설은 사실은 내용 자체는 아주 건조했습니다. 추경 편성은 일자리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재난과 같은 실업 사태를 막기 전에 정부가 행동해야 됩니다. 국회가 도와주세요. 이 메시지가 다예요. 아주 간단명료해요.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태도와 행태 또 그 진정성은 확실히 돋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서까지 찾아가서 인사를 다 하는데 나는 보통 야당은 대통령이 연설할 때 박수 안 치거든. 예. 오늘 치더라고. 그래요? 아이 웃겨 아주. 결국 안 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는 아니고 몇 분들이 치는 거 보고 낚였구나. 그래서 문 대통령 실력 좋다. 그러니까 아주 신기하게 봤고요. 또 야당 의석을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물론이고 유승민, 심상정 등 그 대선 때 경쟁했던 후보들 좌석까지 찾아와서 인사하는 걸 보고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확실히 다르네요. 뭔가 이런 디테일은 잘 말씀 안 해주시거든요. 요즘 잘못 얘기했다가는 근데 오늘 시정연설에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돈 갖다가 어디다 쓸게를 조목조목 다 디테일 떤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거를 실제로 야당들이 반대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정의당 논평은 제가 유심하게 봤는데요. 정의당은 잘했는데 그 정도로 너무 적어 더 늘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아주 큰 추경입니다. 올해 대기업이 장사가 잘 됐잖아요. 지금 코스피 3,000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랫목만 절절 끓는 거고 윗목은 전혀 해당이 없는 냉골인데 대기업에서 세금 많이 거둔 것을 이제 청년들 일자리, 노인들 또 주거복지 이렇게 해드린다는 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늘려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1분위하고 5분위 사이의 그 양극화 소득이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 그 돈을 걷어가지고 아래로 좀 흘러내려가게 이렇게 해야 되는 정부가 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만큼 정의당 입장은 좀 적다. 더 해라. 원래 추경이라는 게 이제 재난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상태를 재난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추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도 처음에 있었어요.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 네. 11조는 제가 봐도 너무 작지 않아요?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저는 그보다 한 10배를 늘려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추경이라는 것은 정부가 균형 재정 그러니까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많이 발생한 경우를 세수가 초과된 하나의 세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세금이 안 거쳐 3조 원 결손 났다 그랬어요.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예산 대비 3조 원이 모자란 겁니다. 세수가 안 거친 거예요. 그만큼 불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이 저는 이게 구군이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일단은 코스피 올라가고 그나마 세수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서 이제 좀 숨통을 틔워줄 테니
정말 열심히 한번 일해보라는 어떤 천운이 깃든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네. 잘 맞아 떨어져요 이게 하나씩. 네. 데는 없는 것만 당명으로 다 끄집어들인 그 정당이 온통 국민의 지탄받고 무능력하고 지질이 멸렬하고 아주 그 상황이 안 좋았어요. 제가 그 당하고 한 20년 넘게 관계를 가졌습니다마는 2012년 총선 대선 지고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뒤에 그뿐입니까? 그 뒤에 보궐선거, 지방선거 다 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뭔가 성심성의껏 열정을 다해도 안 되는구나 이래서 많이 상처를 입었는데 딱 심상정 대표가 와서 언제까지 그 당에서 안주할 겁니까? 새로 시작합시다. 이래서 그때 낚였는데 그때 심상정 대표는 막 당대표가 됐을 때고 정의당 지지율이 7%를 돌파할 때거든요. 그래서 저 큰 당이 큰 난파선이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때 작은 예인선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 큰 당을 또 예인하는 시절이 오지 않겠느냐.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도 참 잘된 선택이라고 봐요. 그런 건 있죠. 뭐 말씀 저렇게 하시는데 보통 진보 정당들이 노동 이야기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 국방 이야기는 거의 안 해요. 나름대로 만약 정의당이나 앞으로 한 20-30년 후에 수권을 하게 된다면 그 수권 작업의 첫 시작이 나는 김종대 의원 영입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진보 정당들이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아젠다가 진보 정당 속에 녹아가는 거고 저는 뭐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혹시나 들어가셨다고 해도 저는 국회의원 되기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어려웠을 겁니다. 네. 예, 그때 문재인 대표가 몇 번 막걸리도 사주고 좀 도와달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실제 총선은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에 깊숙이 관여했고 아마도 영입돼서 가서 쫑나는 스토리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설령 됐다 하더라도 저는 50% 미만이라고 봅니다만은 지금과 같이 민주당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입돼 있을 때 제가 한 가지 이 정권을 걱정하는 거는 취업대 기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흠집이 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로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흠집 나고 제가 작은 당에 와 있으니까 이만큼 선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뭐 제가 광어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도 유지가 되는 것은 작은 데서 냉장고에서 보관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열탕이라고 쉽게 유통기한이 짧아지고 또 내부의 견제가 심하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참 속 편하게 된 사람이에요. 네. 언젠가는 이 기세로 가면 이제 민주당까지 드시겠습니다.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큰 당에서 작은 당 오는 경우는 없죠.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죠. 물이 역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그 배경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낚인 거예요. 아니 심상정 그때 당시 당 대표가 지금도 대표님이지만 집으로 찾아오겠다는데 어떻게야? 만나가지고 아이 뭐 아싸라더라고. 첫 번째 딱 얘기가 김용대 신청체해야 돼요. 나 참.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그 제안을 할 때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습니다. 새정치도 안 되고 민주도 안 되고 연합도 안. 의원님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란 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알고 있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숨어있는 어떤 1인치 같은 역할을 정부에서 하신 거잖아요.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국회에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청와대 같이 갔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분이 이제 뭐 본인 스스로가 팟캐스트에서 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부터 이미 갖고 있는 실력이랄까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보는데 전 개인적으로 저분이 그 당시에 제1야당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정의당 비례대표가 국방 개혁 추진단장 이런 거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는지도 한번 궁금해요. 솔직히 뭐 이 시점에 물어볼 만 아닌 것 같은데. 예,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네. 작은 당에서 큰 당 가는 사람은 간헐적으로 있죠. 네. 예컨대 민노당 출신 지금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네. 같은 분.